안녕하세요. 오늘이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구역의 지정권자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했죠. 그리고 이 지정된 구역에 출입, 주택 신축,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 촬영, 그리고 또 보호구역 등의 표지 이전 훼손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관할 부대장은 퇴거되거나 제거,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관할 부대장과 협의가 필요하죠. 또 군이 상주하지 않은 이 시설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설의 보호 관리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1972년도에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2007년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대체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 군사시설 관련 시설까지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칫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군사기지, 군사시설로서요, 접경지역 내에는 많은 군사기지, 군사시설이 있다. 그래서 군사기지는 뭔가 하면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등등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둔지는 접경지역에 많은 부대가 있죠. 이 부대 안은 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둔지의 장병들은 이 법에 따라서 특수한 지위를 누리는 좀 이질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초청받지 않는 손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둔지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대부분 개인 소유 토지 사유재산에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상은 좀 미흡하다. 그리고 심지어 무임승차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에 상응한 국가적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연구도 필요합니다. 다음 훈련장은 접경지역에 많은 군사훈련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레저나 스포츠, 관광사업 개발 등등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장으로 부대 이동을 할 때 혼잡한 도로 그리고 도로 파손 등을 야기함으로써 주민기업들에게는 혼잡 비용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로 유지 비용의 등 재정 부담을 지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격장으로서 접경지역에서는 많은 사격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사유재산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소음, 진동, 먼지, 낙탄 등등등 이런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탄약 저장고입니다. 접경 지역 내에 배치된 부대의 훈련 전투를 위해서는 탄약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탄약 저장고는 도로, 철도 이런 용이한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사회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요, 이글류형 탄약고로 현대화하고 안전거리를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유지 내의 진지인데
군은 전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적의 위치에 진지를 구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적의 진지를 구축하고 또 관측 사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신정축을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는 예산 제약으로서 이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 부담을 또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과시킨과 동시에 부과시키고는 있지만은 보상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군용 비행장을 보면 접경 지역에 여러 개의 군용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경기 북부에 밀집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비행장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학계는 소음, 진동, 재산 소실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기지 레이더 기지인데 접경 지역 내에 이러한 군사기지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군사기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하프닝과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죠.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보상 규정도 미흡하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하프닝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범위를 보면은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지역까지, 후방지역은요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5km 이내 중 민통선 이남 지역을 말하고, 후방지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500m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의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기능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하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보호,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72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72년도에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았고, 적과의 대치선을부터 27km 광범위하게 잡았죠. 그래서 1차 개정 시인 81년도에는 마찬가지 27km 유지하다가 93년도 2차 개정 시에는 이 범위가 10km에서 25km 범위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3차 개정, 4차 개정에서도 조금이나 변화를 따른 그 범위가 좀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조치사항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협의를 할 때 군 작전 임무 수행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작전성 검토를 합니다. 이때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통제를 최소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민군 협의를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을 신청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은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요구하게 되고, 군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해서 회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군 작전성 검토를 할 때 지휘관은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를 구분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절차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전성 검토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 작전 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보호구역 통제를 최소화하도록 했죠.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기존의 보호구역을 최대한 해제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구역의 적용 거리 기준인데, 기존의 부대 울타리에서 지휘소의 핵심 시설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세 번째는 건축물의 높이, 방향 등을 제한하지 않은 등 군사시설에 대한 관청 여부를 작전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관련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작전 임무 수행 중요도에 따라서 작전 검토 기준을 차별화하도록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시설 유형별로 구체적인 보호거리를 계량하여서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협의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부 동의 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금지사항도 명시했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과 합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그리고 보호구역과 주민 피해 사례 중 접경지역의 사회 피해 사례 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